인도인들의 독립운동.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의 대립. 인도 제국의 탄생 이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총독을 파견했고 관리들을 대거 현지인으로 충당했다. 한편 영어를 할 줄 알고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층들이 늘어나자 지식인들은 인도인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를 만들겠다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뜻밖에도 영국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차라리 얘네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면 오히려 인도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지. 적어도 세포의 붕괴와 같은 사태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1885년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된다. 결성 당시의 기념사진이다. 하지만 인도인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라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다양한 종교와 계층을 참여시킨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72명의 참석자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힌두교도였던 것이다. 무슬림, 젠장 이런 게 어딨어? 또 이들의 관심사란 민생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인도인 출신 장교들도 많이 뽑아주시오. 인도인 출신 공무원도 많이 뽑아주고 유학생들도 많이 좀 뽑아주셈. 우리 무슬림 출신들도 좀 더 많이 뽑아주셨으면. 게다가 국민회의는 점점 힌두교도들이 독점하는 형태로 변해갔다. 무슬림, 이거 완전 힌두교도들이 몽땅 다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네.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는 힌두교도들의 독선적인 방식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힌두교도들의 협조 요구에 매번 딴죽을 걸었고, 힌두교도, 너희는 왜 같이 동참하지 않는 거임? 무슬림, 흥!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무슬림들은 오히려 영국과 손을 잡곤 했다. 때문에 영국인들만 신이 났다. EJ가 과연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영국은 느닷없이 벵골 지역 분할령을 내린다. 1905년의 일이다. 영국, 벵골주는 너무 넓어서 둘로 나누어 통치했으면 하겠다는, 먼저 벵골의 서쪽을 떼어내어 다른 주에 편입시킬까 하는데, 하지만 영국의 의도는 너무도 속이 뻔히 보였다. 현재의 방글라데시인 벵골 지역 동쪽은 무슬림의 비율이 높았지만 서쪽은 힌두교도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벵골의 서쪽을 다른 주에 편입시키면 그만큼 무슬림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영국은 수적 열세인 무슬림의 힘을 강화시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을 좀 더 격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반영운동은 약화되기 마련. 하지만 힌두인들의 저항으로 벵골 분할령은 통과되지 못했고, 당시의 앙금으로 무슬림들은 스스로 인도 무슬림 연맹을 만들며 힌두교도들의 국민회의에 대항한다. 1906년 창설 당시의 사진이다. 1930년 간디의 불복종 운동. 그러던 중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영국이 전쟁 중이었기에 인도에게는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모험보다는 협력을 택했다. 영국, 지금 우리를 도와주라는, 그러면 나중에 자치권을 주겠음. 국민회의 지도자 틸라크, 그 약속 꼭 지키셈.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징병되고 그중 6만 4천여 명이 죽고 7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심지어 참전 비용도 인도가 직접 부담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입을 싹 씻었다. 인도, 왜 약속 안 지킴? 누가 뭐래? 좀 더 기다려봐. 그러더니 영국은 오히려 인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1919년 법원의 판결 없이도 인도인을 체포 구금할 수 있고 언론 사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롤레트법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함부로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롤레트법 위반으로 잡아가겠어. 헐, 인도판 긴급조치인가? 그러나 인도인들이 이에 파업으로 대응하자 영국인들은 롤레트법을 적용하여 이들을 강제로 잡아들였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까지도 롤레트법 위반이라고 하여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의 무차별 총격은 어린이, 여성, 노인을 가리지 않았으니 단지 10여 분 만에 1,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도인들의 반영 감정은 더욱더 거세졌고 천하의 원수들, 미지의 원수가 아니라 영지의 원수들. 이 무렵 국민회의의 지도자가 된 간디는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영국이 하는 일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 조국과 자치를 외칩시다. 또 가능하면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간디의 주장은 국민회의의 4대 강령으로 발전한다. 이런 그의 주장은 간단 명료했기 때문에 곧바로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런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만 2만 명이 넘었다. 영국, 롤레트법 위반! 싹 다 잡아들여! 에공, 감옥이 꽉 찼네. 하지만 그럼에도 영국이 인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930년 국민회의의 대표였던 네루는 급기야 독립을 요구한다. 네루, 더 이상 못 참겠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자치가 아닌 완전 독립. 그리고 그해 간디는 영국의 소금 독점에 반대하는 시위로 일명 소금 행진을 시작하는데 60세가 넘는 노구를 이끌고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 바다에 도착했고 손으로 바닷물을 떠 햇볕에 말려 한 줌의 소금을 만든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영국이 독점하는 것은 인도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그리고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인들은 줄을 이어 소금을 만들었고 당황한 영국 정부는 이들을 마구 잡아들인다. 이때 국민회의를 이끄는 간디와 네루도 체포됐는데 이들의 구속을 두고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 투옥된 이들만 6만여 명에 이른다. 간디와 네루를 석방하라! 영국, 놔, 풀어주는 게 낫겠다는. 결국 영국 정부는 간디와 네루를 비롯하여 소금 행진으로 잡아들인 인도인들을 대부분 풀어주었고 가정용 소금이라는 조건 아래 인도인의 소금 생산을 허용하게 된다. 처음으로 간디의 불복종 운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위대한 영혼 간디. 인도인들은 간디의 이름 앞에 마하트마를 붙인다. 마하트마 간디, 즉 위대한 영혼 간디라는 뜻이다. 그의 생일인 10월 2일은 인도의 국경일이고 인도의 모든 집회의 주인공은 오로지 간디다. 어느 나라와 비슷하다. 와, 대단.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간디는
덕분에 영국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 인도로 돌아왔다. 당시 인도 엘리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은 셈이다. 그러던 중 간디는 남아공에 사업을 하러 갔고 현지에서 인도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한다.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다지만 이제는 인도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예와 같구나. 그조차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차의 1등 칸에서 쫓겨났을 정도였다. 백인, 감히 유색 인종이 함부로 1등 칸에 들어오다니. 썩 꺼져. 이후 그는 남아공 현지에서 인도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투쟁가로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1915년 인도로 돌아와 국민회의의 정치가로 활동한다. 1918년 당시 간디의 모습이다. 하지만 당시 인도 정치가들의 관심이란 자신들 이익 집단의 의석수 확대와 자치권의 확대 정도에 있었지. 민중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간디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간디, 농민들의 소장료를 내려달라. 소금세를 철폐하라. 그가 제시한 방법도 행진하기, 하던 일 멈추기 등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영국인과 다를 바 없이 호화롭게 살아가는 여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민중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 유명한 물레로 시를 짜는 간디의 모습이다. 그랬기에 간디의 주장은 민중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게 들렸다. 실제로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독립운동은 오직 지식인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가 민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자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함께하면서 인도의 독립운동은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그는 오늘날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불리는 것이다. 물론 간디는 흑인을 멸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